안녕하세요, 신세계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저희 집에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좀 낚시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명절 전이라서 좀 바쁘고, 일도 바쁘고, 제가 원래 좀 명절에 좀 일이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를 가려고 해도 좀 시간도 좀 안 나고 해서 또 집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촬영할 영상은 이제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수심 체크, 이 수심 체크가 좀 초보분들한테는 되게 좀 힘든 부분이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감성 낚시 처음 시작할 때 이 수심 체크 하는 것도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심 체크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참고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말로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잘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감성 낚시를 딱 하게 되면 이제 배가 거의 밤에 가죠. 거의 뭐 빠르면 뭐 12시에 가는 배도 있고 밤 12시. 그러면 그때 대체적으로 한 3시에서 5시 사이에 포인트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하면 이제 아직 어둡죠. 좀 어둑어둑하니 어둡죠. 그래서 이제 감성돔 낚시 같은 경우는 백연돔 낚시와는 다르게 밤낚시에서도 곧잘 나오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갯바위 하선을 하게 되면 우선 밤낚시를 해야겠죠. 하면은 이제 전자치 채비가 세팅이 들어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첫 배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제 수심 체크를 전자찌로 수심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우선 갯바위 하선을 하게 되면 그 선장님께서 어느 정도 수심을 알려주시죠. 그럼 이제 딱 갯바위 하선을 하게 되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전자찌 채비를 해요. 이게 뭐 전자찌 오비찌도 되고 그다음에 뭐 1호찌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 전자찌를 1호찌를 세팅을 합니다. 근데 이건 반유동입니다. 반유동. 전자찌를 1호 반유동을 세팅을 한 다음에 전자찌 1호에 당연히 수중찌가 1호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저는 1호를 안 넣고 그 수중찌를 2호를 넣습니다. 그 전자찌 1호에 그 다음에 수중찌 2호를 넣으면 완전 마이너스 부력이죠. 그러면 채비가 정렬이 되고 맨사 매듭이 딱 닿게 되면 이제 전자찌는 잠깁니다. 서서히 잠겨요. 물속으로 잠기면, 만약에 제가 내리는 포인트가 10m다 그러면 전자찌 채비하고 그 전자찌 채비하고 그 다음에 수중찌 2호찌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V용 고무 넣고 저는 그 도래까지만 채비를 해요. 목줄은 안 답니다. 목줄은 안 달고 도래까지는 채비를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만약에 수심이 선장님이 10m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면 저는 우선 수심 10m를 주고 한번 던져봅니다. 근데 수심이 10m라고 그랬는데 찌가 이상하게 정렬이 됐는데 찌가 둥둥 떠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50cm씩 수심을 줄여요. 50cm씩. 그러면 만약에 선장님은 거기 수심이 10m라 그랬는데 원래 물이 빠지고 하면 거기 수심이 8m다. 그러면 이제 8m 정도에 딱 매듭을 짓고 딱 던지면 찌가 자물자물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 내린 포인트 수심이 8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줄에 이제 도래에 목줄을 묶고 이제 바늘을 달고 이제 수심 8m를 주고 낚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반대로 뭐 선장님이 뭐 수심이 10m라 그랬는데 10m를 주고 캐스팅 했는데 계속 잠긴다. 찌가 계속 잠겨요. 그러면 10m보다 더 깊은 거죠, 수심이. 왜냐면 그 평균 수심을 딱 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가다가 이게 웅덩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쭉 가다가 움푹 패인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 만약에 이쪽은 수심이 10m인데 움푹 패인 데가 한 수심이 한 13m 정도 된다. 그럼 그쪽에 딱 던지면 당연히 찌는 잠기겠죠. 수심 10m를 쳐도. 이제 거기서 맨사 매듭을 한 1m씩 올려가지고 또 수심을 또 다 찍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m인데 쭉 가다가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수심이 13m구나. 이제 밤에 이렇게 수심 체크를 하면 이렇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낚시를 이제 첫 배로 낚시를 하게 되면 우선 수심 체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고 계속 물때는 계속 바뀌죠. 그러면 이 물때에 따라서
1시간이면 1시간, 뭐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간격을 딱 정해놓고 수심을 만약에 그 사람이 간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물때가 간조면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걸 딱 정해놓고 수심을 조금씩 줄여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간격으로 해서 수심을 한 50cm씩 저는 줄여주거든요. 감속 낚시를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오후발이 낚시를 갔다. 오후. 그때는 화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수심 체크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똑같이 선장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죠. 대략 수심이 몇 메다다, 어느 부분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장님이 또 예를 들어서 뭐 수심 10m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수심 10m로 세팅을 하겠죠. 그냥 이때는 그냥 채비를 바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채비를 바로 해서 그냥 뭐 어신찌, 그 다음에 수중찌 달고, 그 다음에 뭐 돌에 달고, 목줄 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수심은 10m를 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심은 이제 바늘 끝에서, 그 다음에 맨사매듯 딱 거기까지가 이제 낚시할 때 수심이죠. 이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계시더라고요. 수중찌에서 맨사매듯까지가 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심은 바늘에서부터 맨사매듯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늘에서 맨사매듯까지 수심을 10m를 주고 한번 흘려봅니다. 저는 딱 흘려보면 분명히 여밭이라는데 밑걸림이 안 생기네. 그러면 이제 수심이 더 깊거나 아니면 이제 제 채비가 이렇게 떠서 가겠죠. 제 채비가 이렇게 떠가지고 밑걸림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제 그날 뽕돌을 바늘 쪽으로 내립니다. 그래도 밑걸림이 안 생긴다. 그러면 수심을 더 줍니다. 수심을 한 11m 주고 또 흘려봅니다. 그래도 밑걸림이 없다. 그럼 또 수심 12m를 주고 또 흘려봅니다. 흘리다가 이제 밑걸림이 딱 생긴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딱 수심을 12m를 주고 낚시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할 수가 있죠. 왜냐면 제가 흘리는 채비가 우선 바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수심은 10m인데 조류가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조류 속도 감안해서 우선 10m를 주면 밑걸림이 안 생기겠죠. 왜냐면 조류가 가니까. 근데 거기서 수심이 한 2m를 줘가지고 원래 수심은 10m인데 근데 수심 2m를 더 줘서 하다가 밑걸림 생기면 어떻게 보면 그 채비에 그 수심이 맞는 거겠죠. 이게 그날 조류가 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선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심 10m를 주고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수심 10m를 주고 하시면은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심 체크를 해보고 뭐 수심을 한 1m, 2m 더 줘보고 낚시를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우선 밑걸림이 생겨야 되니까. 밑걸림이 막 너무 생긴다고 막 채비를 뭐 수심이 1m를 줄이거나 그러면 좀 입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걸림이 생겨도 뭐 여박 같은 경우에 되면 밑걸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밑걸림은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포인트에서 바늘 한 통을 막 다 끊어먹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했어요. 계속 그냥. 왜냐 거기서 수심 1m를 줄여버리면 이게 우선 바늘이 1m에서 더 뜨겠죠. 그러면 감성돔은 입질을 못 받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시즌이 되면 이제 철저하게 이제 바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밤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는 두 가지 다 해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막대치 있죠. 그 막대치 비자린 막대치를 하나 구비를 하셔가지고 가방에 들고 다니십시오. 이제 막대치 채비를 딱 해가지고 비자리 막대치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시다가 이제 포니테일 하선을 하게 되면 우선 비자리 막대치는 이제 막대치가 던지면 이렇게 누워요. 캐스팅을 하게 되면 막대치가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채비가 딱 정렬이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 막대치가 딱 씁니다. 이렇게 딱 서요. 이렇게. 근데 비자리 막대치로 수심 체크를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 만약에 수심이 10m다. 근데 이제 10m를 주고 캐스팅을 딱 했어요. 근데 막대치가 그냥 누워있고 쓰지를 않으면 그냥 수중지가 바닥에 다 상태에서 막대치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 수심이 10m가 안 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1m를 또 줄여줍니다.
수심을 한 1m 줄여주고 딱 던졌는데 또 막대치가 계속 이렇게 누워있다. 그러면 또 거기 수심이 또 9m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1m를 또 줄입니다. 또 캐스팅 딱 해요. 근데 이제 막대치가 딱 정렬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딱 섰다. 딱 쓰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수심이 9m에서 8m 사이겠죠. 뭐 8.5m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막대치가 딱 쓰면 9m에서 8m 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50cm 정도를 그 수심을 한번 더 올려보세요. 50cm 정도 수심 더 올려서 딱 캐스팅하고 딱 던지면 이게 만약 수심이 맞으면 그냥 그대로 딱 쓸 거고 8.5m보다 조금 얕다 그러면 막대치가 이렇게 쓰다가 막대치가 이렇게 쓰다가 여기서 딱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딱 서요. 그러면 그쪽 수심은 8.5m에서 8m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체크를 저는 거의 첫 배로 낚시를 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전자찌 채비로 해가지고 그쪽 지형 우선 파악을 합니다. 다 여기서 다 던져봐요. 5m, 10m, 뭐 15m, 20m, 그 다음에 오른쪽 던져보고 왼쪽 던져보고 저는 밤에 수심 체크를 다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수심이. 그래서 이제 조를 빠지는 것에 따라서 그다음 이제 수심을 좀 조절을 해주고 좀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꿀팁이 이제 만약에 수심을 10m로 딱 가정을 했어요. 근데 수심을 1m를 줘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m지? 좀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초보분들은. 근데 좀 낚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감으로 막 하죠. 근데 초보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낚싯대 이제 릴을 장착을 하죠. 릴을 딱 꽂고 이제 낚싯대를 다 피면 거의 쓰시는 낚싯대가 거의 5.3m일 겁니다. 그걸 530대라고 그러죠. 5.3m짜리인데 그 릴 체결한 데서 그 다음에 낚싯대 바트 쪽 있죠. 그거를 한 30cm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5m로 생각을 해요. 그 길이를 그냥 5m로 생각을 하고 릴을 꽂은 그 릴의 그 원줄 나가는 베일 쪽 있죠. 베일에 딱 원줄 그 링의 원줄이 딱 걸려 있잖아요. 거기하고 낚싯대 쪽하고 이렇게 딱 잡아요. 일직선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냥 뭐 스티커 같은 거 있죠. 스티커 같은 거 하나를 거기다 딱 하나 발라놔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저 초리대 쪽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낚싯대 초리대 쪽으로 수심을 1m를 재요. 자로 1m를 재가지고 그쪽에 테이프로 또 마커를 딱 해놔요. 마커를 딱 해놓고 낚시를 하시다가 수심 1m를 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릴을 감아가지고 맨사매 대비 그 마커해놓은 부분이 있죠. 낚싯대 1m 부분에 마커하는 부분에 맨사매 대비 딱 가게 되면 거기서 베일을 닫고 그 맨사매듭을 그 릴 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릴 쪽으로 그 표시해둔 데 있죠. 릴 쪽에 표시된 데 그쪽까지 딱 내리면 그러면 수심 1m를 더 주게 되는 거죠. 1m를 줄이고 싶다. 1m를 줄이고 싶으면 릴을 감아요. 릴을 감아서 그 맨사매 대비 릴 끝에 그 롤러 있죠. 라인 롤러 쪽에 딱 오게끔 그 정도까지 오게 한 다음에 이제 맨사매 듭을 잡고 거기서 이제 그 표시한 그 1m 부분 있죠. 표시한 1m 부분 그 라인 롤러에서 그 초리대 쪽으로 해서 1m 딱 표시한 부분에 거기까지 이제 맨사매 듭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거기까지 올려주시면 또 수심이 1m가 줄어들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초보 때 하도 1m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감이 안 와가지고 제가 집에서 자를 재고 해갖고 저는 거기다 표시를 해갖고 수심을 더 주고 줄이고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몸에 배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가 1m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심을 줄이고 올리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꿀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성 낚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시간이 좀 작죠. 한 명절 세고 한 9월 중순 정도가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감성도 이제 30 이상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레 또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좀 될까 싶어서 이번에는 뱅에돔이 아닌 이제 감성돔물에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채비해가지고 막 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선 집에서 찍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또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좀 궁금하다 좀 그러신 분 있으면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저는 댓글을 항상 확인을 꼭 합니다. 항상 봐요. 제가 댓글도 항상 달아드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댓글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감성 낚시에서 이제 수심 체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갯바위 가서 낚시를 하는 게 이제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가 이제 좀 명절이라서 좀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당분간 좀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는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좀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명절 끝나고 이제 아주 좋은 갯바위 가서 이제 감성돔 낚시를 하는 거를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